초등은 보통은 저학년, 고학년으로 이렇게 나누기 마련인데 저는 저학년, 중학년, 고학년으로 나눴고요. 네. 제가 초등교과 분석을 했는데 네. 표를 잠시 네. 주시겠습니까? 네. 제가 초등교과 과정을 분석했는데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. 제가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 있는 C2M TV라는 곳에서 이제 연깨비라고 강의하시는 강좌를 봤는데, 연깨비는 그러니까 연산을 깨치는 비법인데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냐라는 이런 강의였어요.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왜 우리 학생들이 4학년 때 도형을 어려워하는지 이걸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.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만 잘하면 나 좀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기 마련인데 고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형하고 측정, 도형 부분은 도형의 성질 같은 부분이고요. 측정은 우리가 넓이나 부피 구하는 걸 측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도형과 측정의 이제 영역이 퍼센트가 많아지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도형이 어려워한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. 왜냐면 고학년 올라가면 도형 개념을 배워도 결국엔 다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측정 파트에서. 네.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, 3학년까지 수학 잘한다는 건 연산을 잘하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을 잘하나? 라고 생각해 봤을 땐 4학년 과정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7교 부분, 그쵸. 7교 부분이나 쌓기나무 부분, 그렇죠. 그리고 도형 돌리기 부분이 4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저학년 때 접해주면 중학년 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.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7교 퍼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뭐 하나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플라토 액트북에 있는 1번? 종이. 1번, 네. 1번 종이인 것 같고요. 네. 2cm짜리 이제 도화지인데요. 모는 종이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하나 잘랐어요. 4칸으로 만들어 놓고. 네.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생각해 저는 보셨어요? 좀 알 것 같아요. 네. 교구를 워낙 많이 해보신 네. 분이라 쌓기나무를 뭐 교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급하게 뭔가 쌓기나무를 설명하고 싶을 때 보통 요즘 교구가 다 2cm짜리 쌓기나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올려놓는 거죠. 제가 제대로 올려놨나요?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봤을 때의 바탕 그림, 앞에서 봤을 때의 바탕 그림, 옆에서 봤을 때의 바탕 그림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훨씬 가정에서 쌓기나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개수라든지 바탕 그림 같은 문제 했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좋은 교구들도 많지만 급할 때 이렇게 그렇죠. 저는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하거든요. 활용하면 되죠. 네네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색종이만 있어도 되잖아요. 네네. 색종이 그냥 반 접고 반 접어서 네. 자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.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 몇 칸이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잠깐 아까 네. 걱정하시는 분의 댓글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쓰여서 네. 원리셈을 재미없어 한다고 수학 독해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네. 이제 수학 독해는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 원리셈 같은 컨셉을 좀 어려워하거나 재미없어 하신다면 응용연산 같은 교재가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서점 가시거나 아니면 후기를 좀 보세요.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셔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산 교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.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너무 쉬운 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려운 걸 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것 도형도 뭐 마찬가지죠. 네네,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. 우선 저학년들은 7교 쌓기나무 도형 돌리기. 네. 이건 직접 교구를 사용해도 되고요. 생활 속에 있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, 사각형, 그리고 이런 평면 도형의 성질들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. 네. 그럼 책을 좀 봐야 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책을 좀 볼까요? 네. 어떤 걸 볼까요? 이거 도형의 개수? 이런 거 네. 볼까요? 요거는 조금 어려운 교재인데. 네네. 어때요? 네. 조금 어려운 교재고요. 지금은
이런 부분, 뭐 플라토도 있고, 뭐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각도라든지. 네.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부분이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요.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딱 네. D단계 다 나와 네, 있어요. 네, 네. 여기 D2에. 네. D2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이렇게 각도 부분 있고요. 뭐 이등변 삼각형, 뭐 직사각형, 뭐 이런 식으로 평면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대각선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학년 때 좀 잘해 놓으시면 훨씬 평면 도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막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. 스스로 생각할 수 네. 있게. 그리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막 모르는 것만 그냥 뭐를 네. 모르겠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셔서 대답해 주시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. 네. 네.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네, 같고.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고학년은 이제 입체도형 성질, 입체도형제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거든요. 네. 고학년, 5학년 때부터 아까 얘기하셨던 전개도라든지 정육면체, 직육면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때 우선 뭐 정육면체, 직육면체, 전개도 부분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. 교구를 그때는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보면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마침 각도 관심 있는데 D단계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. 예, 네. D단계에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입체도형이라서 네. 이거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걸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특히 전개도 파트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막히거든요. 네, 근데 전개도는 저도 막 도형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봤을 때 그런 네. 부분을 봤을 때 얘는 도형을 잘 못해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들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파란 점과 빨간 점이 만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 정도 만들어 보고 점을 찍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교구가 있으면 교구를 써도 되죠. 네, 그럼요. 네. 그런데 저는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 좀 많이 썼으면 실질적으로는 지면학습으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네네. 머리로 또 상상할 네. 수 있어야 되니까요. 이렇게 뭐 네. 점이 나왔으면 이제 선분이 나오는 것 같은. 네. 그렇죠. 자, 그럼 이게 지금 2단계, 5학년 단계네요. 좀 빠른 친구들은 3학년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3, 4, 5가 입체 파트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빠르게 하는 친구들은 3, 4, 5 빨리빨리 진도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